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오늘처럼 이렇게 장이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정말 힘이 안 나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는 실망도 하다가, 이제는 실망조차도 포기하는, 그런 상태에 놓일 만한, 장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공개 방송에서 오늘이 참 중요하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중요한 이유는 선물이 전저점을 깨느냐 마느냐가 결정된 날이기 때문에. 근데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연결 선물이 전저점을 하회를 하면서 시장에 투매가 유발이 됐고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거는 거의 종가 저가 정도로, 종가 저가 맞네요. 종가 저가로 선물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안 좋고, 곧버스 잡으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좋으셨겠지만, 대부분의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렇게 돼버리면은 시장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구간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저점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깨고 내려간다는 건 이거 투심 자체가 완전히 꺾인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동안에도 안 좋았는데 어떻게 이것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지금 전저점을 하회를 하면서 이제는 또 그 다음 지지선이 어디냐면은 그 다음 지지선을 좀 찾아본다면은 기술적으로 310 정도, 311 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못하면 또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오늘 중요한 날이었는데, 전저점이 지지가 안 되고 내려온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워요. 아직까지 코스피는, 전저점이 아직은 안 깨졌습니다. 지수단에서는. 아직은 안 깨졌지만, 선물이 저렇게 돼버리면은 지수도, 코스피 같은 경우도 당장 내일 전저점을 한번 깨버릴 수가 있죠. 그럼 오늘은 선물 전저점 깨졌다고 투매, 내일은 또 지수 전저점 깨지면은 또 한 번의 투매가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하락이 저점에 다가왔다 이렇게 딱 예상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다. 아직까지 오늘 같은 2% 이상의 하락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투매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그 차트에서 이렇게 이제 코스피를 보면 음봉이 이렇게 4개가 나왔죠. 음봉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탕 하면서 4번의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거의 저점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건 이제 경험적인 거죠. 요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더라. 요게 이제 경험상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부근에 이렇게 전저점 같은 중요한 지지선이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깨져버린다면은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게. 투매가 한번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투매가 진정이 된 건 아니다. 내일까지는 또 한번 또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되겠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또 투매가 나오는 건 뭐냐면은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약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문제도 있지만, 미국 증시가 이제는 또 올라갈 만큼 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죠. 나스닥 쭉 올라갔고 전고점 뚫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힘일 텐데,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게 대선 이전부터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막상,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 일주일 지났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버린다면, 그리고 테슬라 잠깐 차트 볼까요?
테슬라가 어제 좀 빠졌는데 테슬라가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면은 그렇다면은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혹시 단기 고점이 아닐까,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에 대한 이런 이제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또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CPI가 발표가 되죠. CPI가 가령 높아져 버리면은,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싫어하고 그리고 관세 매기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좀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의 정책만으로 본다면은 내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거는 거의 분명하다 봐야 돼요. 인플레이션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할 거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또 해버리는 일도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걱정거리인데, 거기에다가 가뜩이나 오늘 밤에 CPI가 높게 나와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12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안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불안감, 그게 이제 핑계거리가 돼가지고 미국 증시가 한번 조정이 좀 들어올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빠졌고요. 만약에 진짜 오늘 밤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은 CPI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고 나스닥 빠지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돼 버린다면은 우리 시장은 정말로 내일 전저점을 하회를 하면서 또 한 번의 투매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계를 하면서 지금 시장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까 뭐 조마조마하면서 여기가 바닥일까 저기가 바닥일까 이런 것들을 지금은 논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신호를 좀 기다려야 됩니다. 적어도 바닥 신호라는 게 1차적으로 좀 형성이 될 때까지는, 바닥 신호는 뭐 이런 데들 이렇게 보면은 바닥 신호가 어떤 건지는 어제 이제 공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통적인 부분은 바닥 신호라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안 빠지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봉들이 한 2개나 3개 정도 형성이 되면은 그런 바닥 신호다 말씀드렸죠, 어제. 그런 게 나올 때까지는 조금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고, 오늘은 어쨌든 굉장한 투매가 나왔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 내일은 코스피가 또 전저점을 깨느냐 마느냐에 대한 중대한 또 이제 기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미국의 증시고, 또 미국 증시를 또 하방으로 또 내리꽂게 만들 수 있는 게 또 CPI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뭐 그 약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그 내동 팔다가 1,500억까지 매도가 나오다가 막판에 선물 매수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매수를 해주나 싶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근데 코스피는 또 오늘 7천억 계속 팔아. 이거 삼성전자 판 거죠. 계속 팔았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점심 구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도를 좀 줄였거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엄청난 뭐 매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그래도 많이 뭐 지금 팔 만큼은 팔았구나. 이제는 하도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또 팔 만큼은 아닌가 보다 외국인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정도까지 투매가 나온다면은 그러면 어쩌면은 이제 내일 이제 코스피가 저점을 깨고 한 2,350선까지 내려가 준다면은 이 부분에선 정말 이제 바닥잡이를 좀 해주지 않을까. 그런 데 대한 이제 기대는 있는데 어쨌든 확인은 좀 해봐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은 뭐 이제 특징 종목들 보면은 뭐 오늘 다 빠졌어요, 사실. 올라간 게 몇 개 안 되는데 엔터주들이 요즘에 괜찮다 그러더니 엔터주들이 좀 올랐죠. 하이브도 오르고
JYP도 오르고 YG도 오르고 SM도 오르고 엔터주는 사실 제가 계속 계속 말씀을 드렸죠.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비해 사볼만하다. 그리고 하이브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렸고 하이브가 17만 5천 원 밑에 있을 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럼 사도 되느냐? 뭐 소폭 정도는 소량 정도는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81선이 21만 한 3천 원 구간이 있으니까 거기를 뚫는 게 지금 관건인데 거기까지는 조금 더 가주지 않을까. 그리고 어쩌면 내년도에는 이제 BTS가 또 완전체로 복귀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기대감이 작동을 하면서 시장에 다른 어떤 살거리가 없다면은 엔터주 쪽으로 오히려 또 수급이 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못 살 자리는 아니다. 예, 하지만 시장 반등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은 혹시라도 이번 주엔 저점을 잡고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동안에 많이 안 빠졌던 애들이 더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왔던 수급이 이제 저점 종목들로 수급이 좀 이탈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분할 매수 형태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 제가 이제 17만 원 단에서 매수하자 했을 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굳이 뭐 조정이 들어오고 말고 관계없이 그냥 들고 갈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아마 엔터주들은 내년도 한 2, 3월까지는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말 연시 되면은 이제 아티스트들 계속해서 복귀설이 나올 거고요. 새로운 앨범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또 뭐 많이 빠져 있고 하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거는 한 번 더 잡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건 가능하다. 뭐 생각 좀 들고 뭐 YG엔터도 괜찮고 YG엔터는 이번에 이제 아파트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좋은데 YG엔터도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4만 한 7,5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탑픽은 저는 하이브입니다. 이제 BTS가 내년도에 복귀한다는 요거 모멘텀이 상당히 강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탑픽은 하이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이 오늘 움직였죠. 휴림 로봇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유진 로봇, 뭐 로보 이런 종목들이 다 10% 이상씩 움직였습니다. 왜 탄탄한 종목들이 안 움직이고 레인보우나 뭐 두산 이런 애들이 안 움직이고 왜 이런 애들이 움직일까? 그거는 이제 사이즈가 작아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얘들이 엄청나게 좋은 로봇주 중에서도 제일 좋은 종목이다 그런 게 아니죠. 휴림 로봇이 오늘 개별 이슈가 있고요. 개별 모멘텀이 붙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유진 로봇이나 로보로보 같은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세는 딱 전체적으로 보면 테마 장세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작은 사이즈 종목들로 몰려가지고 그쪽을 한번 들어 올렸다가 또 금방 차익 매물 나오고 이렇게 되는 장세가 지금 장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휴림 로봇이라든가 뭐 유진 로봇, 로보로보 올라가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반등들이 계속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예요. 그러니까 내일쯤에 가지고는 또 차익 매물을 바로 맞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쯤에 가지고는 일단 비중을 좀 줄이는 거 이상은 좀 해주셔야 될 거고요. 단지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로봇이라든가 또 자율주행 쪽, 뭐 자율주행 쪽도 이제 테슬라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다가 좀 쉬고 있는데 라이콘, 뭐 슈어소프트, 퓨런티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로봇과 자율주행 쪽은 중기적으로 이제는 성장 산업이라는 부분들이 아마도 부각될 때가 다가왔다 봐요. 전기차 그 시대라는 게 갑작스럽게 다가왔죠, 우리한테. 그리고 또 그 AI 시대라는 게 또 갑작스럽게 다가왔죠. 이렇듯이 자율주행 시대, 로봇 시대라는 게 어느 틈엔가 갑작스럽게 다가오고 그것과 관련된 굉장히 큰 이벤트, 그 오픈 AI의 챗GPT가 갑작스럽게 발표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처럼 또 테슬라가 전기차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쪽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씩 또 발생할 만한 그런 구간이 많이 다가왔다라고 봐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본다면 뭐 로봇 자율주행 괜찮다 이렇게 보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테마주로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휴림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내일 올라가면 좀 팔자. 오히려 이제 아직 좀 올라왔다가 쉬고 있는 뭐 라이콤이나 쇼소프트 이런 종목들, 뭐 퓨런티 이런 종목들 자율주행 쪽이 또 순환매 형태로 내일은 또 한 방 치고 빠질 수가 있으니까 뭐 단기 투자는 이런 쪽에서 뭐 또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이제 화장품주들이 다 오른 건 아닌데 화장품주들이 요 근래에 좀 빠지다가 실리콘투 같은 종목이 4%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코스맥스도 2.8%, 아모레퍼시픽도 0.6%가 이제 올랐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실리콘투 같은 종목은 미국 쪽에서 활동을 하죠.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쪽에서 활동을 하죠. 제가 이제 중국 쪽에서 활동하는 종목들은 지금 4분기까지도 실적이 안 좋을 거고 하기 때문에 조금 피하자 계속 말씀을 좀 드리죠.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거는 실리콘투 같은 미국 쪽에 신규 진출하는 종목들, 그쪽에 성공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화장품 쪽에서 좀 불안감을 좀 일으키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죠. 이것도 트럼프 피해주가 될 수 있다. 왜?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은 그럼 우리나라 화장품 가격이 미국에서 비싸질 테니까 가격 경쟁이 좀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좀 시기상조로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가 남았냐면은 미국 쪽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남았어요. 중국은 관군제가 이미 시작이 됐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소비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타서 한 번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아마 한국 화장품들 많이 팔릴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실적도 좋지만 4분기 실적도 좋을 거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뭐 지금 화장품주들 특히 이제 미국 관련 화장품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기다려볼 만하자. 그리고 시장 빠지는 거에 비해 가지고 크게 안 빠지죠.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지 이제 반등 이상 나오기는 힘들죠. 반등 나와가지고 뭐 다시 또 신고가를 내고 이런 거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또 수익을 내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도 오늘 다 빠졌죠. 네, 첫 번째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현대에버다임도 뭐 빠졌고 SG도 빠지고 테마주들이 요즘에 아주 조그마한 이제 건설주들, 뭐 범양건설과 삼부토건 같은 애들이 대장주인데, 이런 애들은 엄청납니다. 장중에 뭐 변동폭이 뭐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런 것들로 상당히 재미를 보죠. 요즘에.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기법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거 접근했다가 완전히 이제 거꾸로 매매해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뭐 이런 데 사가지고 여기서 내려가나 보다 하고 팔고 또 여기서 또 올라가나 보다 하고 사고 내려가나 보다 하고 팔고 이래버리면은 완전 이제 계좌 이제 박살 나는 거죠. 그래서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트럼프 트레이딩,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또 조선주가 있죠.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 하나오션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사실 수익을 낼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쪽으로는 매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같은 이렇게 빠질 때 사가지고 또 반등 나올 때 팔아주고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하려면은 딴 데 붙지 마시고요. 딱 세 군데 붙으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리고 조선주,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가 이제 암호화폐. 이렇게 세 군데를 트레이딩을 하시면은 지금은 이제 그쪽에서 수익이 나요. 딴 데는 수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시려면은 그쪽에서 하시고, 난 트레이딩은 못해 그러면은 그쪽 쳐다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시간을 좀 들이시는 매매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빠졌지만은 뭐 내일은 또 반등이 나올 겁니다. 내일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또 모레는 반등이 나올 거고요. 이쪽은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종가상으로는 빠져 있더라도 장중에는 반등이 나왔을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빠지는 게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현대 에버다임하고 하나오션이죠. 현대 에버다임이 우크라 재건주 대장주고 하나오션이 조선주 대장이니까 이 두 종목만 보고 있더라도 빠질 때 산다. 그리고 오를 때 판다. 요것만 기억하셔도 이쪽에서 뭐 수익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죠. 암호화폐도 우리 기술이 나오네. 우리 기술 투자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훅 빠지면은 뭐 한번 잡아볼 만하죠. 내일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너무 큰 수익 바라지 말고 한 5% 7% 정도 바란 다음에는 이쪽에서 뭐 트레이딩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워낙 다른 쪽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테마주 단타나 해야지 수익이 나기 때문에 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못 하시는 분들은 기법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다 빠졌고 이제 앞으로의 시장이 이제 중요합니다. 미국 증시가 일단 오늘 밤에 견조해야 되겠죠. CPI가 좀 기대치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또 너무 못 나와도 안 돼요. 어느 정도 기대치는 좀 해줘야 되겠죠. 근데 너무 높게 나와버리면 또 이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은 어느 정도만 해줘도 시장이 뭐 크게 빠질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앨런 머스크에 대한 기대, 또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꺾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또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기대, 미국에 그런 것들이 아직은 더 작동을 할 만한 시기라서 트럼프 아직 뭐 취임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정부에 대한 기대가 현재 미국 증시에 묻어 있는데 이게 이 기대가 완전히 다 반영이 됐느냐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일주일밖에 안 지나서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CPI가 엄청나게 높게만 안 나와준다면은 미국 증시는 조금 그래도 버티기 정도 아주 또 뭐 가고 뭐 이렇게 안 되더라도 옆으로 횡보 정도는 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정도 해주면은 우리 증시는 잘하면은 뭐 내일 한 차례 뭐 그 더 빠지든지 하면은 바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되고요. 그럼 바닥 신호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한번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 차트 가지고 지수 차트 가지고 바닥 신호를 뭐 바닥 패턴 잡는 거 자꾸 연구하다 보면은 머리 아프죠. 그 공부 너무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굉장히 쉽게 바닥 신호를 잡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요번 지금 구간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BM이요. 에코프로 BM이 종가상으로 5일 이평선을 회복을 한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장 바닥에다 보셔도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 트레이딩의 최대 피해 섹터가 2차 전지고요. 최대 피해 섹터죠.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의 소재 중에 대장주가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대 피해 섹터의 대장주가 5일선을 회복을 했다는 뜻은 그러면은 이제 시장 전체가 트럼프 트레이딩의 피해 부분을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때는 이게 안 맞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에코프로 BM이 5일선을 종가상으로 회복을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그럼 이거 시장 바닥이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 BM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 BM도 오늘 저점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5일선 타려면은 아마 한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 바닥이 제대로 나오려면은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5일선을 회복을 하느냐 마느냐 요걸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2차 전지를 지금 매수하려고 노려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2차 전지가 내년도에는 반등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마찬가지죠. 에코프로 BM이 5일선을 회복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다른 2차 전지 소재주들도 그때부터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뭐 그
뭐 빠지는데 뭐 빠지는 뭐 칼날 잡고 막 이럴 필요가 없죠. 그 바닥잡이를 확인을 한 이후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 바닥잡이의 하나의 신호로서 에코프로 BM을 이번 구간에는 어느 정도 이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견조하죠. 견조합니다. 지금 시장 이렇게나 흔들리는데 많이 안 흔들리고 있고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고 이 박스권의 절반 위쪽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요번에 그 어느 정도 이 이슈가 주가에다 반영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틀림없이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노리고 2차 전지는 일단 그 노리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노리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 에코프로 BM이 5일선을 회복할 때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트럼프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겠죠. 예,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최소한 내년도 1월 중순까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1월 20 며칠 날 트럼프가 아마 취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주 정도까지는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게 계속 유효할 겁니다. 뭐 현대 에버다임, 뭐 대표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오션, 예,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요렇게 요런 정도의 종목들, 그리고 조금 더 뭐 탄력 있는 걸 원한다면은 뭐 이런 상한가 팡팡 나온 애들, 요런 애들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요걸 가지고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수익이 안 나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2차 전지를 노려보고 계시다가 그리고 신호가 나오면은 그걸 잡아 타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반바지, 주도 섹터죠, 우리 시장에. 이 주도 섹터 반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에코프로 BM이 5일선을 회복을 한 이후에 제대로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신호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고요. 하지만 며칠 안 남았다 봐요. 이번 주 내로 거의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하지만 내일은 또 한 차례 또 폭우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고, 오늘 밤에 CPI가 좀 시장에 좀 구미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네요. 자, 뭐 쉽지 않은 시장 잘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신규수였습니다.